자, 이번에 여러 가지 함수를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함수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함수에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역 x의 임의의 두 원수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다른 값으로 간다라는 게 1대1 함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쪽으로 다 화살표 쏴야 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y값에 얘처럼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치역이나 공역, 그러니까 원래 있는 y의 값과 대응되는 y의 값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1대1 대응이라 해요. 즉, 딱 봐도 두 개 봐도 얘가 더 범위가 그러니까 더 크죠. 얘가 더 최소 범위지 남아도 되는데 남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1대1 함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이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1대1 대응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예요. 항등함수는 항상이란 뜻이잖아. 항상 동일한 이런 뜻이지. 이건 뭐냐면 x의 값과 나오는 x의 값,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걸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상수함수는 항상 똑같은 상수로 가. 그러니까 한 숫자로 간다는 거. 하나로 가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가관세에 자기 자신이 대응하면 항등함수, 하나로만 가면은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당연히 치역이 한 개밖에 없을 거고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판별입니다. 별표 해놓을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1대1 함수라는 거는 y는 k의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y를 이렇게 가로로 쭉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안 되고요. 두 개가 만난다는 거는 y 값에 x 값이 두 개 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즉 마이너스 1도 1로 가, 또 1도 1로 가 이러면은 하나당 하나로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대1 대응할 때는 가로로 그었을 때 선 두 개 만나면 안 되고요. 가로로 그었을 때 얘처럼 하나만 만나야 된다. 하나만 만나야 된다. 이런 게 바로 1대1인데 이 친구는 다시 1대1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대1 대응은 지금 교점은 하나인데 치역과 공역이 달라. 무슨 소리냐면 치역은 y의 값이죠. 공역은 대응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은 얘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가 x값은 실수 전체잖아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인데 y값은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위쪽에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위아래로 쭉 뻗어 있는 조금만 진정한 1대1 대응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한번 골라봅시다. 1대1 함수는 우리가 x에서 출발한 애가 y에다가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 그치? 겹치는 거 상관없죠? 겹치는 거 상관이 있죠. 겹치는 거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놈들한테 하나씩 가야 돼. 얘는 안 되고, 얘 당연히 안 되죠? 세 개 다 나가면 함수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일단 요 놈이겠지?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출발해서 1대1 대응은 여기 포함되는데 얘네들 중에서 그러면 1대1 대응은 여기 사 남아서 안 되기 때문에 미음과 비읍이 되겠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상수함수는 하나로만 무조건 만나는 거. 요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뒤로 갈게요. 185쪽.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보기의 함수 그래프에서 에러.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1대1 함수 되려면은 일단 하나당 하나가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선 그었을 때 하나당 하나가 만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골라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로로 선 그었을 때 하나당 하나 만나는 것이 지금 기역인가요? 또 디귿인가요? 또 리을이겠죠. 그럼 일단은 1대1 함수는 길이가 다 된다. 그죠? 근데 이 셋 중에서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x나 y나 다 위아래로 쭉 뻗어 있어야 돼요. 얘는 근데 지금 x는 쭉 뻗어 있지만 y는 반만 있죠. 아래쪽만 있죠? 그래서 쟤는 안 되고 기역과 디귿만 골라줍니다. 아이고, 얘가 쩔로 골라줘야 되죠? 기역과 디귿만 1대1 대응이에요. 상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되는 요거 디귿입니다. 상수함수는 하나의 숫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 선그어져 있는 애, 즉 마이너스 5일 때도 뭐 2로 가고 마이너스 4일 때도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5-1입니다. 시작. 네, 5-1의 정답. 일단 우리가 1대1 함수가 아니라 일단 1대1 대응부터 나왔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아래로 쭉 뻗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역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이므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하고요. 니은의 그래프는 y는 x이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디귿의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 리을의 그래프는 1차 함수고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가로로 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지금 요 초록색 리을하고 니은이겠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항등 함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니은이겠죠. 1일 때 1로 가, 2일 때 2로 가 이렇게 되는 거. 상수함수는 숫자 하나로 가는 거니까 숫자 하나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기역일 테고. 됐나요? 별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에서 1차 함수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즉 기울기를 모르죠.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면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죠? 그럼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값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고, 맞아? 1 넣었을 때 4 나온다는 거야. 1 넣었을 때 4 나온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A, B를 구하면 B는 2, A도 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개 A, B의 값이 4 나온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때는 작은 거 났을 때 큰 거 나오고 큰 거 났을 때 작은 거 나와요.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나와. 여기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나오고 1 넣었을 때 0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얘도 B도 2고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개 곱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정답부터 얘기해주면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네요. 자, 풀어볼까요?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므로 이거는 A 값에 따라서 A가 플러스면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거가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가 나온다. 그러면 B부터 나오고 그럼 A도 나오게 돼서 얘네 제곱해서 합하면은 2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오고요.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는데, 뭐야 이거. 그래도 똑같네요.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 그치? 자, 1대1 대응일 때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그럼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와야 돼. 즉 x에다 a를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고요.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걸 빼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5다. 넘겨서 마이너스 a가 2이므로 a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b는 1 나오는 것 같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1대1 대응일 때니까는 우리가 A의 값을 구하세요 했고요. 그럼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지금 기울기 플러스죠. 얘도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러므로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 그럼 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 0일 때 1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0보다 작은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2니까 좀 더 급격히 기울어지는 그래프인데 요 점에서 0,1이라는 애를 얘도 지나가야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 그래서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요. 즉 A가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여러가지 함수값입니다.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이고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보면은 지금 F는 1대1 대응이거든. 얘는 1대1 대응이고 그다음에 G는 항등함수고 얘는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H가 상수함수므로 G가 항등함수므로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럼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0 넣었을 땐 0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값도 0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F함수가 마1, 0, 1, 마1, 0, 1이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0일 때는 지금 1로 가지 0일 때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죠.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를 그걸로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엔 G는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H는 상수함수니까 고정된 값인 1로 가기 때문에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 셋 한번 풀어볼까요? 7-1, 2, 3. 네, 답을 알려줄게요. 7-1은 7, 7-2는 50, 7-3은 7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래. 그럼 항등함수는 2로 갔을 때 2 나와야 돼요. 그럼 얘도 2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G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2 나온다는 거고 항등함수니까 5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고정된 1로 가는 건데 1로 가는 게 1부터 99까지가 있어요. 1부터 99까지 홀수개면 얘들아 이게 총 몇 개일까요? 자, 1, 3, 5, 7, 9 했을 때 5개지. 5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11부터 해서 21 해가지고 쭉 91까지 있겠지. 그럼 이게 지금 0부터 9까지 10개 있잖아 세트가. 그래서 10개 곱하면 50이 나오겠습니다.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래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항등함수니까 3 넣었을 때 3 나와.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입니다. 그 다음엔 얘는 그럼 무조건 3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 4라는 F함수가 있다고 하자. 1은 3으로 가. 그죠? 1은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은 3으로 가는데 3은 뭘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4 나온다는 거는 얘가 1돼야 4 되겠죠. 그래서 3은 1 되고 4는 4 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4는 4로 가고요. 2개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예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일단은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원소가 m개 있고 y의 개수가 n개 있다고 하자. y의 원소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해서 n의 m제곱만큼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다 하자. y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x에서 y로 갈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죠.
2도 마찬가지죠. 2도, 3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하나당 대응될 수 있는 게 총 4가지씩 있잖아. 4가지씩인데 얘가 지금 얘도 4가지 갈 수 있고 얘도 4가지 갈 수 있어서 동시에 쏘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y의 원소의 개수가 밑이 되고 x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가 되는 것만큼 정해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1대1이니까 x가 쏘고 난 자리에 다른 애는 못 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생각했을 때 1, 2, 3이랑 A, B, C, D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1의 경우는 4가지 다 갈 수 있다. 근데 2는 3가지밖에 못 가. 이렇게 3개밖에 못 가죠. 3은 2개밖에 못 간다는 거야. 즉, 이 경우는 여기 있는 y의 원소의 개수가 계속 빼기 1씩 곱해져서 쭉 내려가서 1이 될 때까지 곱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NPM의 개념이 되죠. 순열 생각나죠? 근데 1대1 대응은 똑같은 원소 개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는 3개 가고 얘는 2개 가고 이렇게 되겠죠. 3개 가고 2개 가고 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얘는 NPN이 되는 거고요. 상수함수는 당연히 y의 원소의 개수 가지수만큼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x의 모든 원수가 y 원수 하나로 가면은 한 가지잖아. 그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 입니다. 이거 개념은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함수 개수는 총 개수는 n이 미치고 m이 지수인 n의 m제곱 1대1 함수는 npm 1대1 대응은 npn이 n 팩토리얼이거든요. n 팩토리얼 상수함수의 개수는 n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는 대소가 정해졌다는 거는 만약에 n이 n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될 때는 함수값도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조합을 생각해서 NCM으로 생각해줘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8번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죠. x에서 y로 함수 개수는 y의 원소 개수가 및 x가 지수인 125가 되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y가 앞으로 x가 뒤로 가는 npm이었지. 그지? 그래서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어요. 상수함수는 지금 이거 y가 5개 있으니까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즉 1로만 가거나 2로만 가거나 이런 식이야. 그치? 자, 그럼 8-1, 8-2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 알려줄게요. 8-1은 256, 24, 4고요. 8-2는 24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y의 원소에 x의 원소 하면 되는데 이거는 4를 4번 곱해, 즉 2의 제곱이 4번 곱해 2의 8제곱이라 256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는 우리가 NPM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4PM은 4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24 나오고요.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개수만큼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서로 다 다른 값으로 가는 거였지. 그럼 이거는 바로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1대1 함수는 우리가 NPM이었어요. 그러면 4P3이므로 즉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24가 나오게 되겠다.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예요. 지금 이게요. 더 작은 값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크기가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x의 원소가 3개 있는데 얘네가 이것들 중에서 더 큰 수는 큰 값으로 가고 작은 수는 작은 값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x의 원소 1, 2, 3에다가 순서 큰 것부터 차례로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큰 것부터 차례로 배치하는 개념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배치하는 개념이 6개 중에서 n의 6개 중에서 일단 3개를 택해. 일단 먼저 3개를 뽑아.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뽑아. 그리고 나서 큰 거는 큰 거, 그 다음 건 그 다음 거 이렇게 배치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일단 6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그게 조합이지.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6시 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기 때문에 답이 20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얘는 답이 5고요. 얘는 답이 12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자. 이번에는 요렇게 큰 거를 큰 거로 나열하겠대. 즉 얘네도 5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큰 거를 큰 거대로 나름대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건 3개를 뽑는 게 아니라 4개를 뽑죠. x원수 4개니까. 그래서 5C4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5 해도 되고 이거는 5C1과 같아서 5로 해도 된다. 그치? 저번 시험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f의 1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있죠. f의 2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1하고 2니까 2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얘는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공통으로 다 쏠 수 있어서 동시에 개념으로 곱하면 되고 즉 이거 다 곱해보면은 120이 되겠습니다.